분위기 바꿔봅니다. 세상에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온 김장훈 씨. 월세 벌려고 노래한다?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꼭 기억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뭐 얼마 받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좀 제 자신이 추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아니 명분상 나는 그럼 됐어. 나는 그냥 하고 싶어. 그냥 사람들이랑 따뜻하게 섞이고 싶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도움 좀 되고 싶어. 그리고 노래하고 나가서 얼굴 마주 보고 뭐 그러면은 재밌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요. 이해는 돼요. 무슨 수당 보수바라고 한 게 아니라 출연료바라고 한 게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는 건 이해돼요. 그런데 최정학 기자님 왜 그 장소가 대형 무대가 아니라 지금 전통 시장입니까? 궁금합니다. 네, 김장훈 씨는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 음향시설도 그리고 무대도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이제 시장 방송실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다 같이 보셨었는데 네. 일단 김장훈 씨가 어떤 가수냐 이렇게 놀라시는 반응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정규 10집까지 발표한 베테랑 가수인데다가 히트곡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난 남자다, 고속도로 로망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나와 같다면 소나기 등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바로 쟁쟁하네요. 그렇죠. 네,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들이잖아요. 대형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하면서 뭐 공연의 신이다, 공연상 뭐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다라고 애칭이 있는 그런 김장훈 씨의 등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장훈 씨가 정말 인간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분의 등장만으로 이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정말 활력을 얻었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반응처럼 사실은 김장훈 씨가 왜 여기서 노래를 부르지? 라고 궁금증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근데 김장훈 씨가요. 그건 안 변했네요.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하는 거는 안 변해. 꺾는 건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왜 대중공연계 거장인 김장훈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김장훈 씨는 약 7년간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긴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건강 때문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알아왔던 공황장애 그리고 세 번째 성대 결절이 찾아오면서 가수 생활에 문제가 생긴 세상에. 겁니다. 지금은 약에 좀 집착하는 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동안 먹어왔던 약 중에 몸에 맞는 약을 찾아서 한 100종류 되는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갈 때 힘들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김장훈 역시 그런데 그럴 때 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인 네. 것 같습니다. 사실 심신이 그동안 망가졌던 김장훈 씨가 어쩌면 지금 쉼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동안 지금 휴식기를 갖는 이유가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것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나오네요. 이거저거 필요한데 거의 약이에요, 약. 걸어다니는 약국. 한 100종류? 뭐 높은 데 있으면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의 공황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듣니까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제일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반성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주니까 제가 부담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이제는 진짜 좀 모범적인 사람 한번 돼보자. 얘기 듣고 보니까 그때 논란이 또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최종 맞아요. 교수님. 예. 그런데요, 김장훈 씨 하면 기부 천사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김장훈 씨는요, 공연에서 나온 수익금의 많은 부분 기부를 많이 하고요. 맞아요. 본인이 심지어는요, 독도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 독도를 얼마나 또 이렇게 막 가져가려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내고 주장을 있잖아요. 합니까? 그거 독도 광고 할 때도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까지 독도 광고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예계 대표적인 기부천사고요. 현재 보면 이런 거 매니저한테요. 이 명절에 신문지에 10,000원짜리로 500만 원 싸가지고 그거 선물로 줬어요. 세상에. 그리고요. 스태프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요. 자동차 19대, 외제차 포함해서 19대를 선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예계에서 그동안 본인도 몰랐대요. 200억 원이나 되는 넘는 기부를 했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를 정도로 결국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런데요. 너 이제 기부 좀 그만하고 너 좀 챙겨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하는데 뭐라고 해야 기부가 곧 나를 챙기는 거다. 김장훈 씨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만큼 본인을 돌보기보다는 이웃 사람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기부라고 하는 게 이게 멈출 수가 없대요. 한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 기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떤 성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장훈 씨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착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대해서는 김장훈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선행들이 남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왜 그런데 지금 김장훈 씨를 걱정하냐면요.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지금 자신의 생활고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자야지 그러면 못 자요. 생각이 많아서 또 줄기세포를 좀 이게 뭐 이렇게 줄기세포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한 3가지 섞었거든요. 제가 로션 그 이물전에다가 이렇게 섞은 건데 가루랑 요즘 쓰고 있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밀릴 때도 있고 현재는요? 현재는 준수해요. 2달 밀렸어요. 매출로 치면요 뭐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몇천억 했겠죠. 몇 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처음이에요. 아 그때 진짜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로 뭐가 있었냐면 그 와중에 또 경제적인 걱정이 노래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놓은 게 없는데 내 혼자 같으면 떠나겠지만 뭐 가족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거 막 진짜 별 어디서 돈 안 떨어지나? 월세도 밀리고 지금 아주 곤궁한 지금 생활을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최정아 기자님 젊었을 때 앨범 10장까지 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 벌어놓은 돈은 진짜 없는 거야. 어디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김장훈 씨가 정말 솔직한 성격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정말 자신의 그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거 생각 아니라 나 지금 정말로 별로 없어서 돈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옆에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전성기 시절에 그 김장훈 씨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연수익이 한 80억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렇냐? 일단 1년에 광고를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광고가 아니라 행사를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했었고 그리고 광고도 한 4, 50개 정도 했었다. 그런데 기부천사 이미지로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에 환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전 재산이 10만 원이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가끔 강연이나 비대면 공연으로 돈을 벌고 있다. 뭐 월세가 가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밀릴 때도 가끔 있는데 돈을 벌어놓은 건 없고 가족들 생각을 하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3, 4년 안에 한 3, 40억 정도를 저축을 하고 싶다라는 자신의 지금 꿈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생활고로 좌절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게 참 다행인데요. 많은 팬분들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기를 또 뉴스파이터가 기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90년대의 원조 디바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난 떠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건 변명처럼 느끼겠지 저 노래 장현민 변호사님 이불에 라디오 켜놓고 참 이불 소리가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예, 라디오에 나오면 막 녹음하고 이랬던 네. 기억도 나고 귓가를 맴도는 너무 좋은 멜로디인데요. 이 곡이 정말 원미연이라는 가수, 세자를 알린 대표적인 곡입니다. 그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비운의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 네. 이게 36주간 가요 차트에서 무려 2위만 한 겁니다. 아하.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이상우 씨의 그녀를 만나기 100m전 아이고. 상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 곡이 가면 또 이범학 씨의 이별 아닌 이별이 1위를 하고 그런 이후에는 심신, 신승훈 그 당시에 정말 메로라 하는 가수들의 아이고.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네. 2위 곡에 머문 건데 이게 너무나 또 원미연 씨한테는 큰 숙제로 남은 곡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너무 유명세를 떨친 곡이고 대표곡인데 그 이후에 이 곡을 넘어설 수 있는 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원미연 씨가 상당한 슬럼프도 겪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라디오 DJ로 직접 청취자들과 소통하면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야, 라디오 DJ를 오래 했나요? 최정아 기자님, 혹시 주변 분들 DJ 했었어?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분의 라디오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애착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의 배필을 이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요? 6살 연하의 남편이었는데요. 일단 이 원미연 씨의 남편 같은 경우는 라디오 DJ를 할 때, 원미연 씨가 DJ를 할 때 엔지니어를 하고 계셨던 분이래요. 네. 그래서 부산 현지에서 섭외를 받게 되면 매니저인 척 일을 대신 봐주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한 번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미연 씨가 라이브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게 됐는데 이 남편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은 아니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 벌어서 갚아라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미연 씨가 너무 고맙게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됐었고요. 이 일로 신뢰가 두터워진 두 사람이 2004년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결혼 후에는 이 돈을 안 갚았다라고 아주 재치 있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네요. 알차게 정말 원미연 씨 오랜만에 나온 김에 다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41살 나이에 출산을 했어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힘이 되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지 궁금하시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랑 오래 떨어져 있었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결혼하기 전에 한 8년을 제가 라이브하우스 하면서 명절을 아버지랑 7년을 못 지내봤어요. 근데 하루 전날 아버지가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야 미연아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급성 폐렴이 오셔가지고 예, 호흡이 곤란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댄 걸 보고 제가 이제 녹화장을 갔는데 노래가 이제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선곡을 딱 선곡표가 나왔는데 그 보고 싶다 전주를 보면 들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냐?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최재명 교수님 예. 역시 자식을 낳아봐야지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딸바보 중에 딸바보인데 저 원미연 씨 아버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딸바보 중에 딸바보였고 늘 퇴근하실 때마다 군고구마, 귤 이런 것들, 양과자 이런 것 사오셔가지고 먹여도 주고 또 귤 껍질로는 차도 끓여주셔서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었고 특히 딸 중에서도 네. 큰 딸인 원미연 씨를 가장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랑 꼭 기억하시고요.